제일 큰 의미가 이 노회찬에 관한 최초의 평전이라는 점이 이제 제일 큰 의미인데, 선배 쓰면서 뭐에 중점을 뒀어요? 예, 우리가 이제 평전기획원의 첫 회의에서 좀 문점이 형성됐던 게, 이게 이제 뭐 전기, 평전, 일대기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둘 건가 이 얘기가 좀 있었고,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 노 의원을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잘 아는 사람도 없다. 노 의원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렇게 초지일관 진보 정치를 했는가. 그래서 살아온 어떤 일대기적 성격을 좀 나는 강조를 해서 쓰는 측면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노회찬의 정치 또는 노회찬의 리더십이나 노회찬의 언어 이런 걸로만 해도 따로 이렇게 본격적인 단행 모양 가능하다고 보는데, 그냥 그거는 내 몫이 아닌 것 같고, 어쨌든 가족사 잠깐 짚어놓고 일대기적 성격을 좀 강조를 하면서 노회찬 정치의 핵심 뭐 정신이냐 이념은 뭐냐 이 정도를 이제 쓰는 것. 다만 이제 이념과 정신이라 해도 저자가 평가할 때 이렇다라는 것 중심에 아니라 노 의원의 그 생전에 이 발표했던 글이나 얘기했던 언어 이걸 토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급적이면 저자의 관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집어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평전기획위원회 중에는 좀 더 과감하게 그 저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뭘 하든지, 왜냐면 여러 가지 팩트들이 내 인터뷰를 하고 기록을 봤을 텐데 그걸 쓰는 게 선택된 거가 쓰는 거잖아요.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선택된 것에 이미 어느 정도 저자의 그 입장이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,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바로 좀 줄이자. 노 의원의 어떤 삶하고 언어하고 확인되어 있는 기록들 중심으로 좀 삶 전체를 재구성해보자. 이게 이제 저한테는 중점을 둔 점이에요. 그 저는 평전에 보면은 선배도 노회찬의 정치보다는 62년 삶의 여정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런 취지로 썼어요.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삶, 뭐 이게 더 중요한. 삶 자체가 정치였으니까. 노 의원이 고등학교 2학년 때 74년 1월 1일 날 그 일기에 정치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, 사실은 보면은 72년도 고등학교 재수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대적인 변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고등학교 시절도 정치의 뜻을 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. 고등학교 재수할 때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진보 정치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가 이건 내가 확인할 수는 없었던 건데 그 길로 좀 가긴 갔습니다. 그래서 노 의원은 진보 정치가 아니면은 난 정치하는 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전에 얘기했는데, 어쨌든 정치를 하고자 했던 건데 그럼 과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, 일단 그 평소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제 당신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스나 레닌 책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레닌이 레닌 노선을 좀 걸었었잖아요. 전두환 시절 인천에서는. 근데 비합 전이전당이라든지 이런 거. 그래서 영향을 준 사람이 레닌이냐 이렇게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치는 레닌이 아니라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이 군사 독재 유신 정권 이 부분이 이제 이 시대적 환경적 조건으로서 이 양반이 좀 정치를 선택하는 배경이 됐고, 또 주체적으로 보면은 주체적 조건이겠지. 부산에서의 해방 탈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. 서울에서
굉장히 강조했던, 자기 느꼈던 자유. 서울의 공기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자유 속에서 청소년기의 이제 사춘기의 어떤 모색들을 했는데 그 모색의 정치로 갔을까? 그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신 정권이라는 대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둘째 체계도 있습니다만 이제 둘째 외삼촌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. 둘째 외삼촌은 직접 그렇게 해랑하러 일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분 자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. 그게 컸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때는 그 노현이 평소 인터뷰 때는 그 반유신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항을 한 거는 그 사춘기 특성의 저항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점도 있다고 봐요. 왜냐면 그 당시에 좀 사회 문제를 고민하던 고등학생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주 적지는 않았으니까.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좀 그 많이 작용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그 야망. 흔히 말하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데 청소년기에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, 거칠게 하면 두 가지의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세계를 내 걸로 만들자. 그래서 기존 세계 변화가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그 기존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뭐 대통령이 되겠다, 국회의원이 되겠다, 뭐가 되겠다 이런 거 있는데 또 한쪽은 뭐냐면 이 세상을 엎어버리겠다, 뒤집겠다. 근데 그거는 당시 이제 책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경기고등학교 출신들 얘기 들어보면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뭔가 기존 기득권층에서 계층 상승하는 또 부모들도 그런 부모를 둔 애들이 많았으니까는 그런 게 전반적으로 그 학교를 이제 지배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 아주 많지 않은 소수는 이제 세상을 이제 뒤집는 바꾸는 그런 거에 희한하게도 이제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나고 평생 이제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좋게 바꾸는 쪽으로 좀 전환하자. 사소한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자기 이제 삶을 이렇게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춘기 때 고등학교 그 생각을 평생 유지한 되게 드문 케이스가 이제 노현인 것 같고 노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는 내가 생각해도 참 희한할 정도로 초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고등학교나 20대 가는 언저리에 가졌던 생각이 끝까지 유지가 됐죠. 원칙이. 물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정치도 비합 전위정당에서 뭐 합법대충정당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 현실이 바뀌는데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대응을 바뀌었지만은 그 목표는 불변하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보여줍니다.